혹시 그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나 사랑하는 사람 얼굴, 또 내 삶의 좌치 같은 것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특히 이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으신 당신이라면 이런 걱정이 더 이상 그냥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지 하고 좀 체념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 충명한 노년을 위한 뇌건강 프로젝트 이 발췌문을 보면요.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당신의 뇌가 그냥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 뇌 가소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요. 뇌가소성이요? 네, 우리 뇌가 계속 변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뇌 건강 상태, 심지어는 미래의 기억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와, 핵심은 뭐냐면 뇌 속에 쌓이는 그 해로운 단백질 찌꺼기 있잖아요. 이걸 이제 뇌쓰레기라고도 부르는데 뇌쓰레기. 네. 네, 이걸 어떻게 잘 청소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뇌가 좀 버텨내는 힘, 전문 용어로는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거든요. 이걸 어떻게 키울 건가?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이게 약간 뇌의 비상발전기 같은 거예요. 아하, 비상발전기요. 그럼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뇌쓰레기 청소법이랑 비상발전기 강화법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음식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습관까지 당신의 뇌를 위한 진짜 실질적인 전략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. 자, 그럼 뇌에 어떤 연료를 줘야 할까요? 자료에서 그 마인드 식단,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하고 또 고혈압 잡는 식단, 대시라고 하죠. 그 두 가지의 좋은 점만 딱 결합한 방식인데요. 결합한 거군요. 네, 이게 그냥 뭐 몸에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.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식단을 꾸준히 잘 지킨 분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최대 53%까지 낮아졌다고 해요. 53%요? 와, 진짜 대단한데요. 그렇죠. 이게 왜냐면 식단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또 뇌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인 거죠. 와, 53% 감소라니 정말 인상적이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우리 식탁에 좀 자주 올려야 할까요? 일단 매일 드시면 좋은 게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예요. 엽산이랑 비타민 K가 많은데 이게 뇌 기능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매일이요? 네. 그리고 주 2회 이상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. 베리류. 네. 여기엔 그 항산화제,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. 또 견과류, 특히 호두 같은 거요. 이건 주 5회 이상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. 식물성 오메가3랑 비타민 E가 많거든요. 호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뇌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DHA 있잖아요. 이게 풍부한 등푸른 생선, 뭐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거. 이것도 주 1회 이상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반대로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. 약간 뇌의 독이다. 이런 음식들도 있겠죠. 자료 보니까 특히 설탕이랑 가공식품 이걸 엄청 경고하던데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,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뇌세포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어요. 직접이요? 네. 그리고 붉은 고기나 소시지 같은 가공류, 또 버터나 마가린에 많은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그리고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도 뇌 혈관 건강에 안 좋고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니까 가능한 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죠. 그렇군요.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뇌를 직접 운동시키는 걸 텐데 이게 그냥 뭐 어려운 퍼즐 풀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? 네. 핵심은 새로움하고 복잡함이에요. 새로움과 복잡함? 네. 늘 하던 방식 말고요. 뇌가 뭔가 새로운 연결망을 계속 만들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.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다루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악기. 네, 특히 악기 연주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움직이고 감정까지 다 쓰잖아요. 그래서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종합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와, 그렇군요. 자료 보니까 또 되게 일상적인 행동 변화도 강조하던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?
그럼요. 평소에 잘 안 쓰던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맨날 가던 길 말고 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본다거나 아침에 하는 일 순서를 살짝 바꿔보는 것도 뇌를 깨우는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 혼자 하는 활동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교류하는 거요? 네,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게 인지 기능 떨어뜨리는 아주 주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식단이랑 두뇌 활동 말고도 또 뇌 건강을 지탱하는 숨겨진 기동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동, 잠,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유산소 운동. 이게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, 줄여서 BDNF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뇌 비료 같은 거거든요. 뇌 비료요? 재밌네요. 네, 이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뇌 혈류량도 늘려줘요. 뭐 일주일에 한 3번 30분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잠, 특히 깊은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잠이요? 네, 밤에 우리가 잘 때 글램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막 작동을 해요. 그래서 낮 동안 쌓였던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을 싹 청소해 주거든요. 매일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필수입니다. 청소 시스템이 있었군요. 근데 그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진짜 안 좋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. 그 스트레스 호르몬, 코르티솔이 기억 담당하는 해마를 막 위축시킨다고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뭐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그냥 즐거운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. 이게 그냥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뇌의 핵심 영역을 진짜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행동인 거죠. 네.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당신의 뇌는 시간이 간다고 그냥 저절로 낡아버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는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원, 좋은 비유네요. 네. 뭘 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미래의 뇌 풍경을 결정하는 거겠죠. 맞습니다. 근데 이걸 뭐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,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거든요. 시작하는 거. 네, 오늘 저녁 식탁에 녹색 채소 딱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딱 5분이라도 뭔가 새로운 내용을 읽어보는 거. 그런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. 그 작은 씨앗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당신의 뇌 정원을 아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.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위해서 오늘 당신의 뇌 정원에 심기로 마음먹은 그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인가요?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